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속에 집 짓고 살면 과연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선진국은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전혀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기 좋은 강원도에 살아도 실내 공기 오염은 강원도와 무관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원도 산속에 집을 지어도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게다가 강원도는 겨울이 춥고 길어서 집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만 합쳐도 하루의 절반을 넘습니다. 결국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실내 공기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나쁜 가스, 실내 인테리어 자재에서 나오는 가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는 냄새, 가구에서 나오는 접착제, 본드 등에서 나오는 냄새,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매번 30분에 걸쳐 환기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 틀면 환기는 더 안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만 제외하곤 실내 공기는 항상 실외 공기보다 나쁩니다. 라돈,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잔뜩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도 오직 미세먼지만 실내 공기가 좋을 뿐 라돈,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실외 공기가 훨씬 양호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직 미세먼지와 일부 냄새만을 없애줄 뿐입니다. 라돈이나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킨다고 선전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습니다. 문을 열어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 등을 내보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가 듬뿍 들어간 실내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만 열심히 제거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청정기는 산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실내에 있는 산소는 인간이 호흡하면서 금방 줄어듭니다. 문을 열어 환기해야 산소가 들어옵니다. 현대인은 필요한 산소량의 상당 부분을 마시지 못하고 삽니다. 즉 우리는 항상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방이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환기장치는 24시간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밖에서 유입시켜 공급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로 거를 때 헤파 필터를 사용하면 초미세먼지까지 제거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 환기장치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알아도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틀지 않거나 하루 종일 가동하면 큰일 날까봐 껐다 켰다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24시간 가동해도 끄덕없듯이 환기장치도 24시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은 아파트에는 환기장치가 없습니다.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면 천정을 뜯어야 하는 매우 비싼 공사입니다. 신축 시에 좋은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미세먼지만 걸르고 초미세먼지는 그냥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게다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환기장치 옆방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기장치 제조업체의 기술력은 훨씬 더 좋은데도 정부가 환기장치에 대한 기준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구태여 비싸게 헤파 필터를 장착하고 소음이 적은 환기장치를 제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환기장치에 대한 기준을 낮게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기준만 높이면 좋은 환기장치를 생산할 것입니다. 환기장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 하우스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환기장치는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열을 서로 교환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여름에는 오염된 실내 공기는 시원하고 산소가 풍부한 외부 공기는 덥습니다. 시원한 실내 공기가 나가고 더운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서로 열을 교환하여 시원한 실내 공기가 더운 외부 공기를 식혀서 내부로 들어오게 합니다. 반대로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는 오염된 실내 공기는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외부 공기는 찹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나가고 찬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서로 열을 교환하여 따뜻한 실내 공기가 찬 외부 공기를 덮여서 내부로 들어오게 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가 절약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단열을 잘한 패시브 하우스는 보온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아도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거의 가동하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따라서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제대로 시공한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비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춥니다. 즉, 난방비를 90%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획기적입니다. 강원도가 과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을까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 3개월 평균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와 제주입니다. 중국과 거리가 먼 부산,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라남도보다 더 높은 것을 보면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생각보다 큽니다.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오염도도 전남이나 제주보다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간지역, 전라남도 해안지역은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남쪽 해안가 지역은 주로 공업지역에 측정소가 있고 그 이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암의 대불공단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지만 해남 강진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습니다. 여수 광양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지만 고흥 장흥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강원도 깊은 산간지역, 전남 해안지역, 제주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모든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속에 오면 공기가 좋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에 피톤치드가 섞여 있으니 그 냄새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할 뿐입니다. 물론 숲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을 가득 덮은 미세먼지 아래에서 한 줌 숲이 있다고 미세먼지 청정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를 가득 덮은 미세먼지가 과연 어디를 깨끗하게 남겨놓을까요? 피톤치드 냄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피톤치드 냄새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실내 공기 오염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